네,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목요일 마감 시장이 5%입니다. 하반기 시장 변화를 좀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틀째 또 너무 급하게 아시아 내에서 우리나라 제일 많이 빠지면서 하락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만에 처음에 제가 TSMC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안정을 받던 AI 주도 국가죠. 대만의 TSMC를 갖고 왔는데 얘들은 별로 빠진 것도 없어요. 별로 쏠린 게 제일 덜하다 보니까 이런 안정적인 흐름이지만 너무 5월, 6월 달 쏠렸던 수급과 그런 과열이 미국과 함께 좀 끄트리는 그런 7월로 보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 20%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아침에 한번 설명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필반 지수가 리밸런싱 매도세 맞으면서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다 가자 매도물을 좀 많이 맞았습니다. 이슈들이 많은데 메타에서 클라우드를 임대 사업에 진출하겠다. 약간 네오 클라우드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미리 다 나왔던 얘기예요. 막 올라갈 땐 잘 안 보였겠지만 이렇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가 공급 과잉이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작년 4분기에 나왔던 내용들의 약간 재탕과 반복되는 과정이라 봅니다. 하반기 국장이 다시 한번 변동성 만들고 있죠.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위에서 팔아놓고 뭐 바벨 전략 말씀드리더라도 이렇게 또 막 흔들면 급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랑 오래 하셨거나 이 빅스윙을 보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우리 고객분이 되게 좋은 댓글 달아주셨던데 변동성일 뿐입니다. 충분히 정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고요. 항상 제가 중간중간에 시장에 신호들 넣어둡니다. 십몇 분 말씀드릴 때 다 보시다 보면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주는 신호들이기 때문에 그럼 같이 한번 면밀히 살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가 8천이 깨졌죠. 좀 약하다 말씀드렸는데 삼전 한익이 저도 밑에 보는 데는 있습니다. 하지만 7월 달에 등락이 될 수 있고 박스피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비중 유지하면서 남은 것들은 급하지 않게 보고 있고요. 대신에 워낙 많이 미리 털렸던 수급 쪽으로 코스닥이나 정책적으로 보는 반도체 소부장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AI 에너지 세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빠져도 저가 매수, 바벨 전략이다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달도 그렇지만 역대로 지금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어요. 장이 이렇게 더블씩 상방이 올랐다 하더라도 왜 개인들이 더 쏠리고 꼭 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단기적인 바닥이 나오고 사이클이 나올까? 물론 우리는 오래 하셨던 우리 고객들은 절대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오늘 제 시황과 함께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변동성입니다. 추세 이길 수 있고요. 변동성 추세는 아니고 변동성을 이겨야 되죠. 간만에 제가 이제 TSMC를 떼어놨는데 이 정도 되면 되게 안정적이에요. 오를 때는 막 좋은 것 같아도 이런 게 오히려 안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드릴 말씀 중에 좋은 것들이 좀 많은데 지금 하필 다행히 지금 유가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뭐 금리가 불안하면 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AI가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유가도 떨어져 있고 10년물 금리도 나름대로 안정돼 있고 빅스도 괜찮습니다. 얘기 드렸던 3월달 전쟁 터진 이후에 4월, 5월, 6월까지 마지막 많이 쏠렸다 했잖아요. 시장이 신호를 보여줬는데 여기서 신고가 가고 등락되는 과정이 땡겨볼까요? 딱 작년 4분기 같다고 제가 봤을 때 우리 보셨던 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주식을 사이클 보는 분도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근데 작년 4분기 때 11, 12월 달입니다. 10월 말에 깐부깐부 에이펙 있은 이후에 막 올라가다가 11, 12월 달에 등락했던 기간이 지금 저는 좀 나온다 봅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조금 더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돈이 더 많이 쏠려서 그래요. 이렇게 한번 사이클 봐주시고 미국과 네 가지 볼 때 AI 성장 어닝 이 과정이 4년 차잖아요. 4년 차인데 지금 GPU 갔다가 AI 에이전트 되면서 메모리 왔다가 이제는 뭐 정설이나 그쪽 넘어가는 가운데서 약간 섹터나 그런 것들이 바뀌는 거지 큰 추세 여전히 바뀌지 않다 봅니다. 그런 면에서 경기와 트럼프 정책은 그나마 지금 괜찮아요. 정말 다행이죠. 앞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AI 빅뱅 4년 차에 얘기 드렸던 하반기 변화를 미리 좀 준비를 했지만 리밸런싱의 수급이죠. 워낙 쏠렸던 걸로 누르고 못 올랐던 애들이 약간 선순환 도는 그런 수급 보시면 되고요. 양호한 경기와 유노멀 장기금리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했는데 아침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사이클상 제가 주말담 설명드렸는데 1년, 2년은 엔비디아 세상이었어요. 무조건 학습용 트레이딩, GPU만 하자 계속 잘 가다가 작년, 재작년에도 엔비디아 출렁거릴 때 있습니다. 그렇게 쉬어가는 건 당연히 정상적인 거고 지금 메모리나 코스피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작년 4분기부터 야 하이퍼스케일러 돈 그렇게 때려박았는데 돈 되겠어? 가성비 어떡할래? AI 캐펙스 투자에 대한 과잉 투자 문제 지금 메타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마이클 보리가 회계 공격하고 야 안 돼. 쇼 때려. 뭐 온갖 얘기했고 또 JP모건의 다이몬 대장이 뭐랬죠. 사무금융이 꼭 2008년 서프라임 같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막 엄청나게 나온다면서 겁을 줬던 게 작년 4분기였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얘기했죠? AI 에전트 폭발하고 오픈 AI가 내리지 엔스로픽 치고 나오면서 하드웨어가 쇼티지네, 얘들이 파워가 뭐니네 하면서 메모리, 낸드, GPU, CPU가 올해 내내 올랐던 거예요. 특히 오늘 4월, 5월, 6월은 더 쏠렸다 보니까 어떻게 가죠? 이제 말씀드렸던 본격 정설하는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또 어떻게 하죠? AI 에전트라든지 엔비디아 젠수랑 말했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수급을 좀 꺼트릴 필요 있는 그런 사이클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토큰 경제, AI 패권까지는 다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책적으로 지금 GDP를 성장시켜야 되는 11월 중간 선거에 있는 트럼프, 정책적인 문제는 없어요. 어쨌든 오픈 AI도 내게 나오고 있는데 중국까지 이렇게 균형적으로 잡아가면서 미래 패권에 대한 균형을 좀 맞추고 있는 게 올 하반기의 흐름들입니다. 유가 하락도 있고 의외로 11월 달 중간 선거에서 약간 상호는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다. 뭐 하원은 안 되겠지만 이런 것도 지금 살짝 올라오는 것도 정치적 흐름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아침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수개월째 올랐던 필반 지수가 이런저런 이유로 빠진다. 한번 정리를 제가 다 해드린 이런 것들이죠. 앞에 말했던 걸 한번 봐주세요. 미타가 어떻다, 오픈 AI 어떻다, 뭐 절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왔다. 중국 반도체에서 뭐 한다는 내용들은 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엔스로픽이 지금 페이블 5나 미토스 5를 다시 수출한다. 이건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고 또 이제 토큰 경제나 제반 석사를 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새로운 모델 내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큰 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메타를 서브 임대하는 것도 지금 나오는 것들로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네오 클라우드 정도지 빅테크 뭐 MS라든지 아마존 알파벳 하는 그런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그런 것들은 그냥 최소화된다 보고 향후적으로 정말 메타가 이걸 줄이려느냐? 그럼 가이던스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어니션트 확인하시면 되고 애플에 대한 얘기도 미국 보안 때문에 중국 내수용만 된다 이렇게 나오는 약간 작은 부분이고요. 올해 오픈 AI가 지금 얘기저것 이것저것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엔스로픽은 괜찮지만 야, 미국 행정부에서 오픈 AI 지분 5%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야지만 기존에 했던 키우는 스타게이트, 그 다음에 신뢰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정부와 민간이 합동적으로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정리를 잠깐 드리면 7월 시황을 얘기 드릴 때 저는 쏠렸던 사이클에 대한 수급 얘기였습니다. 리밸런스 수급 얘기이기 때문에 박스 정도로 필방과 나스닥 100을 봐주시는 게 저는 바람직한 시황이라 보고요. 지금 4년차 동안 자리하듯이 어닝시전 통해서 하이퍼스케일러, 어닝시전 빅테크를 확인하시면 돼요. AI 성장 문제였고 이런 사이클을 커져가면서 앞으로 나올 거 뭐죠? 반도체 장비주나 모멘텀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 봅니다. AI 피지컬도 또 키울 수 있는 흐름이 되겠죠. 요걸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7월 달 좀 여유 있게 박스 시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기 문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케빈 어시 여전히 묵묵하게 약간 비둘기향으로 말했어요. 미국 경제 지표 다 말씀 안 드리는데 뭐 그럭저럭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차별하죠. 전체로 봤을 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오늘 보시면 나왔던 부분은 뭐냐면 한국 CPI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높게 나왔다는 얘기니까 물가가 2.7 정도로 전망을 하더라고요. 높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GDP 당연히 성장이 좋고 AI 좋고 반도체 좋기 때문에 그러는데 GDP가 2.7, 2.9로 나오는 거예요. 작년만 하더라도 1% 되겠어 했던 부분이 일취월장했습니다. 대신에 반대로는 물가가 높기 때문에 제가 7월 달이나 그 하반기에 한은의 금리 인하를 한 해가 아니라 두 해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7월부터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 고용지표도 실업률 4.3인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적당히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지금 미국은 하반기 리밸런싱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많이 올랐던 것도 눌린다 하더라도 돌아가는 작은 순서는 좀 봐주시고요. 오늘 보시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많이 빠졌는 거 이제 그런 건 약간 정합시다. 자, 비트코인 노잼 6만 불 등락이고 지지되는 게 좋아요. 자, 유럽은 오른 것도 없어요. 유럽은 이제 선진국이 지금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옷에 이제 달러 때문에 좀 보고 있는 거 있고 잘하면 7월 달에 금리 인상이 아니라 동결할 수도 있대. 유가 때문에. 유가 빠졌으니까. 그건 괜찮죠. 자, 기존 보는 일본, 대만, 한국 보면서 우리나라 흔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자, 대신에 일본이 좀 많이 쏠리긴 했어. 키옥시아 보셨나 모르겠는데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등락 하다가 위에 박스 떨어져서 10% 더 떨어졌어요. 자, 박스 밑에 더 떨어지면서 등락되는 과정이 있고 제가 보는 거는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어제 미국은 장비자 같이 빠졌는데
제가 몸에든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림 있다 하더라도 일본의 반도체 장비주들도 꽤 선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봐주시고 자, 더 묵직한 대만이죠. 예, 대만도 박스죠. 예, 대만 박스인데 자, 지금 원화도 얘기 드렸고 어제도 얘기 드렸습니다. 원화 빠졌는 것들은 약한 것들은 일본의 어떤 자본과 수급 이용 와타나베 분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제 설명으로 엔화와 우리나라 동조화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홍콩도 별 오른 것도 없죠. 그냥 보시면 되고 예, 묵직한 대만 0.6%밖에 안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변동성에 있을 때 막 가는 게 좋아 보여도 크게 안정적으로 상방되는 거는 대만이 되게 좋습니다. 묵직하죠. 그 다음에 TSMC도 1.8%밖에 안 빠졌어. 괜찮죠. 제가 말씀드렸던 소부장, 뭐 딴 것도 많이 보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대만의 소부장인 ASA 오히려 올랐습니다. 3% 넘게 올라가면서 모멘텀과 소부장 얘기를 꾸준히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2026년 상반기 때 아시아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상승률이 최고였는데 근데 많이 쏠려는 부분이 한국이 제일 많이 쏠렸어. 그 다음에 일본과 대만 순서다 보니까 그런 등락 과정을 좀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여전히 7월 달에 얘들이 쏠림을 좀 적당히 끄트리면서 가자. 이런 수급 사이클을 보시는 게 지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전도 지금 8천 코스피 깨지다 보니까 조금 떨어졌죠. 다음 주 화요일 날 실적이 나옵니다. 좀 변동 많고 탄력 많은 하닉스도 그렇죠. 내일 한 번 더 빠지면 단기적으로 저감에서 나올 수 있지만 약간 저는 급하지 않게 볼라 그래요. 옛날에 막 빠지면 바로 사가 있지만 지금은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급하지 않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하나 설명드릴 거. 왜 맨날 틀고 해야지만 바닥에 나오느냐.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 특히 더 심해요.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무서운 수급 들기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여러 번 나왔어요. 올해만 여러 번 나오고 사이드 같은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수급 변동성이 더합니다. 우리나라 개인분들이 더 급하고 더 빠르고 왔다 갔다 좀 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자, 반대 매매와 신용 청산에서 한번 볼게요. 어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올해 들어 정말 좋았던 6개월간의 최대 상승률 코스피가 100%, 필반이 101% 나왔죠. 근데 개인 절반은 왜 절반이나 손실일까요? 다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데 알고 있는 거랑 본인 하는 것만 일치가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치시키시면 되는데 자, 올해 들어서 어쨌든 정시가 정말 좋아서 올해 1월처럼 2월처럼 빅머니 무버가 되고 있습니다. 돈을 다 갖다 붓고 있는 거예요. 정시가 좋기 때문에 AI 때문에 야타금도 올해 40조 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초에 80조 원대에서 지금 120조, 30조이기 때문에 40조나 들어와 있고요. 실제로 이거 빼고 개인이 주식을 산 코스피, 코스피에서 직접 주식 산 게 100조입니다. 반년 동안. 그 다음에 ETF, 금투를 통해 들어간 게 63조 원이에요. 이것만 하더라도 200조 원입니다. 4년 동안 사학금이 많이 간다 했는 게 200조, 250조인데 거의 반년 만에 200조가 우리나라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물론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 사이에서 단타가 너무 많고 거래대금 너무 많이 쏠립니다. 특히 5월달, 6월달에 말씀드렸던 그 2배짜리 레버리지 있죠. 거기에서 엄청나게 쏠리고 단타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이 10조 정도 증가했어요. 많이 증가한 것도 아니야. 근데 10조가 증가하는 가운데에서 계속 샀다 팔았다는 물량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1월, 2월 달에는 반대매매입니다. 미수 들어간 것도 있고 시중 들어간 것도 있는데 이건 틀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팔기 싫어서 안 파는 게 아니라 강제로 청산을 때려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그냥 아웃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매매를 잘못하시게 되면 1월, 2월 달에 반대매매가 청산되는 게 2천억인데 6월 달 한다는 1조 원에 급증했어요. 그 정도로 반대로 강제 청산이 급증을 했고요. 대신에 신용 청산과 반했던 미수는 절대 하시면 안 돼. 미수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이쪽에 나왔던 부분이 특히 5월, 6월 달 2배 레버리지 같은 때에서 반복되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 잠깐 볼게요. 3월 달보다 더 하고 있다 했잖아요. 3월 달보다 더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과정이 나올 거라 봅니다. 근데 이게 코스닥은 이미 5월, 6월 달 2달 반 동안 3조 원 털렸어요. 이건 역대입니다. 한 달 동안 빠진 하락폭도 그렇지만 걔가 그래서 코스닥 안 좋게 보는 분들 많으시더라도 우리나라 사이클 수급상 이 코스닥이 미리 떨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수급적 바닥을 얘기 드리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올해 들어서 역대급 변동성이 더 커지고 미친 레버리지로 더 쏠렸는데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사실이기도 하고요. 특히 5월, 6월 달에는 2배로 더 쏠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레버리지 단타는 반드시 털려요. 올라갈 때 막 더 사서 레버리지 쓰고 싶고 빠지면 겁나서 단타를 친다는 분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레버리지 단타가 되면 타이밍을 반대로 가서 못 맞춰요.
그리고 한 번씩 틀리잖아요. 급락을 시키잖아요. 어떤 이유든 그럼 거기서 다 틀립니다. 못 견딥니다. 아웃돼요 바로.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그렇게 손실이 많은 거고 이런 과정은 무서운 제가 수급 틀기의 반복이라 말씀드립니다. 그런 이유에 3월이든 얼마든 올해 얼마든 항상 떨어지가 바닥 나오게 되면 뭐 그거는 제가 보는 게 있으니까 그때 단기 코스피 바닥이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아직은 좀 급해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왜 이렇게 만드느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로벌적으로 금융이라는 시스템이 정말 인류가 만든 대단한 시스템이고 복잡 오묘한 시스템인데 이거는 제가 정시 사계절론 우라가미 구미호도 말씀드리고 사계절을 말씀드렸지만 신용의 사이클이야. 사계절 항상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신용이고 금리가 어떻고 정시가 어떻고 하는 부분이 항상 반복이 돼요. 그러고 보면 큰 돈들은 그 정시 금융 사이클을 개인들과 대중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항상 반대로 이용하면서 털고 합니다. 위에서 털어먹고 밑에서 털어먹고 그게 항상 반복이 돼요. 특히 우리나라 어떻죠? 더 심해요. 올해는 더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특히나 수십 년간 외국인들 롤콜을 만들었다는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올해는 빅머니 사이가 글로벌이 더 들어오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여러 번만 하더라도 더 급한 분들이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털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제가 큰 흐름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조금 뉘앙스 느껴주시면 좋겠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AI 성장이 사이클적으로 성장하는 꼭지는 아닙니다. 요즘에는 수급과 사이클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 드리는데 혹시나 나는 수년 장투도 지루하고 급하게 단타들한테 맨날 틀린다 그런 분들은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빅스윙 제가 아는 빅스윙 단타 아닌 장투도 아닌 이런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시장 공부하면서 실전적으로 냉정한 사이클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틀리고 얼마나 하락할지 이거는 제가 사이클적으로 섹터에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별미 없는 게 같이 때렸어. 같이 때렸으니까 제가 볼 때는 단기 바닥 만드는 과정에서 코스피를 좀 봐야 되고 오늘 같이 던졌다 하더라도 코스닥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틀린 면에서는 조금 반등 흐름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 그럴 수 있죠. 야 그래도 3전 한익이지. 그래도 3전 한익이지. 그렇게 하는 분들 계시는데 아직은 조금 급하다니까요. 좀 급하면서 제가 성장은만 볼 게 아니라 정책과 빅머니와 사이클 얘기 드리기 때문에 실전 바벨 포트로 대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그 정도로 지금 개인분들이 워낙 탈탈거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심사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한번 이렇게 섹터 부분들은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다. 자, 외국인들이 하반기 매도한다 하지만 아직은 괜찮아요. 그냥 꾸준히 하고 더 파는 건 없기 때문에 괜찮고 자 지금 연기금이 팔기 시작한 데 있습니다. 그 연기금이 근데 최대한 시장이 충격을 줄인다 했잖아요. 되게 세심하게 잘해요. 오늘 빠질 때는 같이 안 때리더라고. 이런 면에 세심하지만 그래도 어제 판 것처럼 연기금 매도는 좀 봐야 돼. 막판에 좀 때리네 봐요. 이렇게 한번 연기금 최소한 장중에 안 때리고 막판에 자기 때리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리베니싱을 하고 있다. 오늘은 코스닥을 외국인은 안 샀더라고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저는 바닥 만드는 과정이라 보니까 코스피는 등락 박스 코스닥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바벨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 좀 많이 드렸는데 또 중요한 얘기다 보니까 자 정리할게요. 오늘 보시면 구마호님 24개월째 완전 찐고 계시죠. 제가 유료하고 계속 들어오시는 분인데 코스모스님도 20개월째 구독하고 계십니다. 정말만 감사드리고 수경님도 2개월째 들어오셨네요. 근데 유튜브 특성상 멤버십 갱신이 월말 월초에 다 안 떠.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호명 다 못 해드린 건 정말 죄송하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급 등급 있으신데 그분은 10%좀 되시거든요. 그분들한테 특별히 스페셜 땡큐도 한번 전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는 계속 올해 내내 변동성 속에 있습니다. 7월도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조금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유있게 시장 대응하시면서 실전포 대기 드리니까 파트도 꼭 좀 봐주시고 공유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